뇌졸중 정말 무서운 병이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끔찍한 재앙이 사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뇌졸중을 멸종시킨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솔직히 좀 믿기 힘든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가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단언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요, 뇌졸중에 사실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터지는 뇌출혈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뇌출혈은 사망률이 무려 40%에 달할 정도로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예방 가능한 재앙입니다. 도대체 왜 뇌출혈은 이렇게까지 치명적인 재앙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의 아주 독특한 생물학적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뇌 조직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다는 거예요. 거의 물콩한 두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처럼 단단하게 혈관을 꽉 잡아주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작은 혈관이 톡 하고 터져도 그걸 막아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난 출혈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이 피가요, 일단 혈관 밖으로 나오면 뇌세포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도구로 변해버려요. 왜냐하면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 같은 성분들이 아주 섬세한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요,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스스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아군 오인사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면역체계가 새어나온 피를 외부에서 침입한 적인 줄 알고 총 공격을 퍼붓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군의 공격이 처음 혈관이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2차 파괴를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몸속에 장전된 총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장전된 총이 마침내 발사되는 아주 긴 이야기의 비극적인 결말 같은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진짜 악당은 누구일까요? 바로 동맥경화증이라는 녀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우리 혈관 안에 아주 서서히 조용히 총알을 장전하는 과정에 비유하더라고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뇌졸중의 방아쇠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당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 속에서 조용히 총알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을 좀 더 알기 쉽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0단계는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1단계에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같은 위험 요인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2단계 동맥경화, 즉 총알이 장전되는 단계로 이어지고 결국 3단계에서 방아쇠가 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3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이 연쇄 반응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진짜 신호 알아차리기. 자, 그럼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위험 신호는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뇌졸중 전조 증상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위험한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표에서 딱 한 단어만 기억하라고 한다면 저는 갑자기를 꼽겠습니다. 뇌졸중 증상은요, 뭐 몇 주에 걸쳐서 서서히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이 온다거나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핵심은 갑자기입니다.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갑작스러운 증상을 잠깐 겪었다가 몇 분 뒤에 괜찮아진 경험 있으신가요? 아,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전조 증상이 아니라 그냥 운이 아주 좋았던 작은 뇌졸중이라고 불러요. 막혔던 혈관이 저절로 뚫린 거죠. 이건 진짜 재앙이 곧 닥칠 거라는 어쩌면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의 뇌관 제거하기. 자, 그럼 내 몸속에 총알이 장전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위험한 뇌관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뇌출혈의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뇌동료류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혈관 벽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터지기 전까지는 뇌를 압박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숨어있는 시한폭탄을 찾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 MRA 검사인데요. 특히 40세 이상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요. 자료에 따르면 굳이 아주 비싼 대학병원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최신 장비를 갖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충분히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보다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예방법이 있겠죠. 네, 바로 총알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리, 그리고 금연 이런 것들이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바로 이런 생활 습관을 관리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지만 만에 하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졸중 응급 상황에서는요, 그 처음 몇 분간의 행동이 환자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세포는 정말 1분의 1초가 다르게 죽어가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한 시간이 최대 6시간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6시간이나 남았네 하고 기다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1분이라도 빠를수록 단 하나의 뇌세포라도 더 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응급 상황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들부터 짚어볼게요. 사람이 당황하면 흔히 이런 민간요법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꼭 기억하세요. 이건 효과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딴다거나 정신 차리라고 뭘 먹이려고 한다거나 팔다리를 세게 주무르는 행동들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무언가를 삼키게 하는 건요, 이게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라는 아주 심각한 사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른 행동들도 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사실상 유일하게 해야 할 일은 대체 뭘까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한다. 둘째, 혹시 환자가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한다. 그게 끝입니다. 내가 뭘 더 해보려고 애쓰는 것보다 전문가인 구급대원들이 1분이라도 빨리 도착하게 하는 것, 그것만이 환자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뇌졸중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아주 과학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 페이지가 꼭 비극으로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결말을 바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웃집 약사 언니 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